그래서 무슨 책 보여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무슨 음원 들려줘야 되는데 요런 그래서 무슨 영상 보여줘야 되는데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제가 여쭤볼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유민지 육아상담소 유민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전문가의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들려주는 대담한 육아상담소 코너. 오늘은 영어교육 전문가 써니맘 트리샤님과 함께 우리 아이 영어 잘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엄마표 영어를 주제로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샤라고 하고요. 곧 만 4돌이 되는 써니를 키우고 있는 엄마기도 합니다. 저는 분당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엄마표 영어 계정을 운영하면서 우리 어묵님들이 엄마표 영어가 좀 더 쉬워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영어 교육이 아니라 엄마표 영어잖아요. 앞에 엄마표가 있다는 게 사실 네. 엄마가 해야 된다가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영어를 잘 못하는 영알못 엄마라고 하죠. 근데 영알못 엄마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오늘 엄마표 영어 방법을 좀 전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영알못 엄마도 엄마표 영어를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거 얘기해볼까요? 네네네. 일단은 저는 여기서부터 많은 엄마들이 나 영알못인데 할 수 있나? 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이민주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대부분의 많은 엄마들이 영어를 학습으로 배운 세대거든요. 맞아요. 혼나가면서 배웠고 틀리면 지적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 저거 고쳐야 될 것 같고 막 저거 지적해야 될 것 같죠. 하지만 우리처럼 영어를 학습으로 접근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영어를 습득하게 돕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방법이 맞아요. 조금 달라야죠. 영어를 습득하려고 하는 건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습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 엄마표 영어에서 엄마의 역할은 환경 조성자예요. 그러니까 오류 수정자도 아니고요. 오류 수정자 하려면 솔직히 엄마가 영어 선생님이에요. 돼요. 영어 선생님 저도 힘들어요. 그게 아니고 인풋 환경 제공자예요.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 게 유일한 인풋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 인풋이란 게 뭐냐? 엄마들이 영어를 못해도 최소한 영어를 읽을 수는 있고 음원 영상 틀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그쵸. 사실 그게 다예요. 엄마표 영어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엄마의 영어 실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귀찮은 부지런함. 무릎 쓰고 틀어주는 거. 네네네. 그다음에 정말 귀찮지만 읽어주는 거. 요거예요. 근데 한 가지 웃긴 거는 이게 엄마가 이렇게 엄마표 영어 하다 보면 본인 영어 실력이 늘어요. 네. 제가 맞아요. 왜냐면 아이한테 알려주는 영어는 사실 네네네. 일상에서 많이 쓰는 네네. 쉬를 하고 나면 변기물 맞아요. 내려라, 네네네. 그다음에 양치하러 맞아요, 가자, 맞아요. 뭐 책 보자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물론 첫 번째 정리를 하면 영알못이라도 일단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하다 보면 엄마 영어가 늘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수준으로 하고 그럼 사실 좀 체면이 좀 떨어지고 그럴 수도 네네네. 있는데 아이를 핑계로 엄마도 보면은 정말 아이 수준에 맞춰서 정말 쉬운 것부터 어떻게 보면 쌓아갈 수 있는 네네. 본인의 영어 결핍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엄마표 영어 해야겠네. 한 가지 더 엄마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 발음이 아이들이 처음 영어를 접할 때 보면 네네네. 편견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네. 발음이 좋지 않은 엄마의 그런 영어가 아이한테 혹시나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또 되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딱 쉽게 말씀드리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발음은요 아이가 듣는 수많은 인풋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엄마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엄마표 영어는 엄마가 계속 영어를 써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럼 너무 어려워요. 네네. 엄마가 발음이 안 좋아도 아이가 그 엄마 발음을 듣는 거는 수많은 인풋 중에 하나예요. 아이는 대부분 그 영어 인풋을 영어 음원 그다음에 영어 영상 이런 소리로 들을 거고요. 그래서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진짜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진짜 웃긴 게 이렇게 정통 발음이 있고 엄마 좀 안 좋은 발음도 있잖아요. 네네. 귀신같이 그 정통 발음을 알아요.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원어민, 귀신같이. 우리 엄마 원어민 아니구나. 귀신같이 습득을 해요. 그리고 당장 엄마 발음 좀 안 좋아요? 배울 수도 있어요. 당장은 안 좋은 우리 엄마 발음을 흡수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좋은 인풋을 계속 쌓아갈 거기 때문에 알아서 고쳐요.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이건 좀 브로드한 개념이긴 한데요. 요즘 시대에 영어는 제 생각에 비단 영어권 출신 국가들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네네.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도 외국인이랑 얘기하기 위해서 영어를 쓰고요. 네. 독일 출신 사람도 영어를 쓰고 일본 사람도 영어를 쓰고 뭐 아프리카 사람도 영어를 써요. 그러면 그 영어에는 그 사람들 출신 국가의 그 언어가 묻어있고 네네.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잘 작용을 어려움은 한다는 거죠. 없다. 충분히 작용한다는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요즘은 이거를 세계 영어라고 총칭하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발음도 세계 영어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엄마의 발음은 수없이 많은 인풋 중에 소수이기 때문에 아이는 정통 발음을 귀신같이 흡수하고 설사 배우더라도 알아서 고친다. 두 번째, 엄마의 좋지 못한 발음도 앞으로 아이가 접할 수없이 많은 다양한 세계 영어 중에 하나다. 그래서 괜찮아요. 네. 갑자기 부담이 확 줄어들면서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네. 엄마표의 인풋을 이렇게 조금 부담을 덜고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엄마표 영어를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어떤 될까요? 식으로? 네네네. 일단은 엄마표 영어는 진짜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거를 엄마표 영어의 3대 축이라고 명명을 해요. 일단 크게는 두 가지예요. 소리와 책이에요. 네네. 근데 이 소리는 또 음원과 영상으로 나뉘거든요. 음원, 영상, 책을 하루 일과 중에 번갈아 가면서 노출하는 거 그게 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냐면 처음 시작할 때 먼저 음원 같은 경우는 정말 쉬운 거 마더구스, 이게 전래동요 같은 거거든요. 뭐 강강수월래 같은 거 그걸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일과 중에 아이한테 영어 그림책을 마치 우리가 한글 그림책 보여주듯이 왜 한글 그림책을 뭐 각 잡고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쵸. 보이다가 엄마 읽어줘 하면 읽어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시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최소한 24개월 아니면 버틸 수 있으면 36개월 어쨌든 그때쯤 됐을 때 이제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럼 그 영상과 음원은 지금부터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돼요. 영상을 하루 종일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그쵸. 우리가 영어 환경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소리 양은 있어야 되니까 그 영상의 소리를 음원으로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면 영상과 음원은 상호 보완적이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 영어 그림책 있고 요거를 하루 일과 중에 반복하는 거고 아이가 커감에 따라 영상, 음원, 그림책의 수준만 높아져 가는 거예요. 이제 영상, 음원, 책이 있으면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음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처음에 시작한 거는 마더거스, 동요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다가 서서히 그 수준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영상도 처음엔 진짜 쉬운 거, 완전 순한 거, 막 장면 전환 진짜 느리고 영어 그림책 베이스로 진짜 자극적이지 않은 거. 맞아요. 그런 거 보다가 시리즈물, 뭐 페파피그 뭐 이런 거 보다가 나중에는 그 수준이 쭉쭉쭉쭉 올라가서 디즈니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뉴스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이겠죠. 책도요. 처음엔 진짜 쉬운 거. 한 페이지에 단어 하나 있는 거. 그런 거 보다가 서서히 글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글밥 많은 책, 리더스북, 그 다음에 챕터북 가다가 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쭉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엄마의 영어 실력이 어메이징하게 좋기보다는 이거를 보면서 지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조급해져서 딴 데로 새지 않는 거. 끈기, 요거예요. 네. 조급해져서 딴 데로 새면 어디로 셀까요? 학원으로 셀 수도 있고요. 학원도 가도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딴 데로 샌다는 게 영어가 또 어떻게 보면 유창성을 어떻게 보면 위주로 할 때가 있고 정확성을 위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가 어렸을 때는 막 너 틀렸니? 뭐 안 틀렸니? 이런 걸 지적하기보다는 제대로 막 해봐 이렇게 유창성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려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한데 그 기관에서는 아이한테 빨리 아웃풋을 뽑으려면 조금 강요를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그 과정에서 애가 너무 힘드니까. 그쵸, 지치죠. 네. 사실 엄마가 지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애도 지치지 말아야 맞아요. 되잖아요. 사실 뭐 학원을 가도 되는데 엄마가 어쨌든 중심을 쫙 갖고 가면 아이는 그것만 쭉 따라가면 되지만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아시겠지만 전환이 되게 힘들어요. 그 맞아요. 에너지 소모도 되게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하면은 너무 급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조급해서 딴 데로 새지 않는 거, 끈기. 결국에는 아이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군요. 엄마표 영어에서도. 엄마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책으로 조금 먼저 노출을 하는 게 아이들도 좀 편하고 엄마들한테도 좀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솔직히 그냥 툭 까놓고 말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좋아요. 기본적으로 아이가 어리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음원과 책으로 갑니다. 이게 세트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엄마가 다 골라도 돼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체력도 늘 허덕이고 그다음에 시간에도 늘 허덕이는 게 엄마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편하게 가려면 찾아보기 힘들어. 세트로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세트가 무슨 말이냐? 소위 말하는 전집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만 이 전집이 영어 노출용으로 만든 교재가 아니라요. 영어 그림책이 있고 이 그림책을 음원화해서 이 그림책과 음원이 세트인 애들이 있어요. 네, 이런 걸 말씀드린 건데 그냥 툭 까놓고 말해서 노부영, 그다음에 픽토리 이런 거를 저는 많이 추천을 많이 해요. 물론 하나하나 골라도 좋지만 사실 이게 편한 이유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마들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고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초기 데이터 확보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첫 노출이잖아요. 엄마들은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맞아요. 이런 책들은 좋은 게 뭐냐면 이 출판사에서 이 나이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기똥차게 그것만 모아서 묶어놨어요. 그러면 물론 이 안에서도 호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우리 아이 데이터예요. 네, 그럼 분명히 이 안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좀 덜 좋아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 세트 안에서. 네, 네네. 그러면 여기서 그걸 가지고 나아가시는데 아이가 어떤 책을 좋아한다. 그 책의 작가님의 다른 책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책의 작가님이 쓴 비슷한 소재의 네네. 비슷한 수준의 다른 책이 하나가 더 있어요. 네네네. 그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이 소재에 꽂힌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이다, 신체다. 그러면 그 소재를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동물 소재 2살 그림책, 3살 그림책 이런 식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의 데이터, 취향에 대한 데이터를 얻고 요걸로 확장해 나가기가 되게 좋은 거죠. 영어 그림책도 사실은 아이가 책을 좋아해야만 맞아요. 어쨌든 그림책을 좋아해야만 맞아요. 네. 볼 수 있는데 저도 집에 전면 책장이 있거든요. 네. 이제 한글 책도 넣어놓고 영어 책도 넣어놓고 하는데 아이가 좀 영어 그림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환경 조성 좀 꿀팁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집에 영어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글 전집을 사면 대충 한 전집이 한 50권 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아이가 모든 책을 절대 다 좋아하지 네네. 않아요.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진짜 무한반복하고요. 어떤 거는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어책도 어느 정도 볼륨이 있어야지 호불이 있어요. 그래서 볼륨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집에 한글책은 100권이 있는데 영어책은 10권이 있어요. 그럼 100권 정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뭐는 좋고 뭐는 싫고가 나오지만 그 어느 정도 양이 없으면 좋아하고 싫어하고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책이 있으면 한글책과 좀 비슷한 수준으로 영어책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책 자체를 아이랑 친하게 하는 방법과 같은데요. 아이가 많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책보다 더 재밌는 걸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친하게 하는 거 그거에다가 영어만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환경 자체에서 한글책도 좋아하고 네. 영어책도 좋아하고 맞아요. 일석이조다. 맞아요. 거실 소지화를 하든 안 하든 아이가 많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책보다 재밌는 거를 치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곳곳에다가 책을 배치해 두시는데 네네. 한글책 빡, 영어책 팍 이렇게 너무 각 잡지도 마시고요. 곳곳에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애가 좋아하는 한글책 옆에다가도 두고 여기다가도 두고 아이들은 책을 어머니 저 책 읽고 싶어 이렇게 각 잡고 하지 않아요. 발에 걸리다가 이거 꺼내보고. 읽어줘. 보고. 꺼내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한글 그림책 읽어줘 했다가 이것도 같이 읽어줘. 이렇게 끼워서 읽는 거거든요. 특별히 뭔가가 있는 건 맞아요. 아닌 것 예. 때문에 더 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맞아요. 거죠, 사실. 네네네. 네네. 응원 노출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언어 습득에선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반복이에요. 반복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저도 그 마음 이해하거든요. 많은 엄마들이 이것저것 들려주고 싶어 해요. 네네. 사실 엄마 마음이 그렇죠. 이것저것을 들려주다 보면은 반복이 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면에서 좀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첫 번째 뭐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하라고 말씀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들게요. 이 기간에 해당되는 메인 테마곡을 하나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메인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가 계속 돌면 되게 정신사나고 힘들어요. 이게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어느 순간 엄마한테도 외워져요. 약간 귓벌레라고 하죠. 계속 맴돌거든요. 이게 뭘 나타내냐면 아이의 머리는 되게 백지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머리는 정말 너무 복잡하죠. 네. 근데 그거를 뚫고 들어왔다는 거는 아이한테도 어느 정도 유효하게 네. 이게 인풋이 들어왔다는 말이거든요. 이 시기 때 아이들은 엄마 나 이 노래를 다 이해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네. 엄마 머리에서 이 정도 외워진다 라고 하면은 우리 애한테도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노출이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힌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엄마가 조금 살만할 때 이제 이 소리랑 의미를 매치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계속 소리만 들려주면 아이한테 그 소리는 듣기 좋은 소음이에요. 그냥 재미있는 소리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이가 이거를 들으면서 언어로 습득하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의미를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가 이 소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간단한 율동과 동작이 있어요. 율동이 거창한 게 아니라 가사 중에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예로 많이 드는 건데 이거 저희 아이 되게 좋아해요. 그쵸. 이 책에
Ten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 one fell off and bumped his 돼 있는데 bump 하면은 우리 범퍼하는 것처럼 박다는 거예요. 콩 이런 모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Ten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 one fell off and bumped his head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4점 힘들어요. 하루 중에서 그나마 좀 살만하다 싶을 때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느 순간 이걸 따라해요. 네. 18개에서 24개월쯤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차다가 편하세요? 킥이 편하세요? 차다 해보세요. 차다. 킥. 뭐가 편해요? 킥. 킥이 편하죠.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차다라는 말 대신에 킥을 해요. 자, 해보세요. 달 해보세요. 달. 문. 문. 뭐가 편해요? 문. 문이 편하죠. 네. 그러니까 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엄마가 이렇게 모션을 함으로써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애가 자기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발화를 할 때도 영어랑 모국어가 있다. 훨씬 편한 걸 발화하기도 해요. 이러면 사실은 진짜 우리 입장에서 오 영어 잘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이 입장에서 정말 편견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동이 아까 그런 거라면 동작도 진짜 별게 아니라 F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사실 뭐 집에 사과도 있고 벽보 같은 거 많이 붙여놓은 거고 사진 같은 그림도 것도 있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포인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아 애플이 그냥 소음일 수 있는 게 한 번 포인팅 함으로써 의미가. 애플은 이 말이구나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메인 테마곡을 정해서 그거를 많이 좀 반복을 하셔라. 두 번째는 그게 어느 정도 엄마한테 좀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는 의미와 소리를 연결. 매치시켜주는 작업을 하시라. 간단한 율동 그리고 두 번째는 동작, 포인팅. 그렇다면 흘려듣기라는 말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엄마들이 흘려듣기라고 실천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이 비교를 하시는 게 집중 듣기랑 흘려듣기예요. 네, 저도 들었어요. 네, 집중 듣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애가 귀로 들으면서 이거에 해당하는 문자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아이가 어리면 아이는 글자를 못 읽으니까 네네. 문맹이니까 그건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면 흘려듣기로 가는데 흘려듣기는 효과가 없다라고 말은 하는데 흘려듣기는 효과가 있어요. 흘려듣기가 효과가 없는 건 아무거나 흘려들려서 그런 거예요. 네. 어떤 걸 들려주냐. 네,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동학 전공하셨잖아요. 네네네. 저희 전공이랑 1도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뭐 방글라데시의 뭐 정치 상황 오. 이런 거를 전공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속사포로 하는 얘기를 들어요. 우리 모국어인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해 잘 못하죠.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가 일단은 속도를 낮춰요. 그리고 그 전후 사정을 다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정말 쉽게 뭐 초등생이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영상을 해서 보여준다든지 사진으로 보여준다든지 손짓 발짓 다 하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다시 들어요. 네. 그러면 아까와 같을까요? 아, 배경 지식이 있냐 없냐의 그쵸. 차이. 여전히 이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 이거 들어봤던 건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벌어진 거야. 그게 맥락이거든요. 한마디로 그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 뭐 그런 상황 이런 거예요. 이 맥락이 진짜 중요한 게 우리말 글을 읽을 때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우리가 그 맥락을 다 아니까 대충 맞추죠. 네네. 그리고 맞죠. 네. 그게 맥락을 아는 게 의미 파악에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맥락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뭐 단어 수준이라던가 속도라던가 문장 구조를 확 낮췄잖아요. 이거는 수준이에요. 수준을 확 낮추면 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흘려듣기가 효과가 있으려면 첫 번째는 맥락을 아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준이 맞아야 돼요. 네네네. 그럼 이거를 전제한 상태에서 아이가 평소에 보던 영어 그림책, 그 다음에 평소에 보던 영상, 네. 그 다음에 음원. 첫 번째, 수준 맞죠? 왜냐하면 아이 수준에 맞춰진 거니까. 두 번째, 맥락 다 알고 있죠? 딱 봐도 소재가 아이가 좋아하는 소재? 영상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화면 자체가 사실 맥락이거든요. 네네. 다 알고 있죠? 요거를 흘려듣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이미 아는 게 많다고요. 이런 흘려듣기는 효과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면 책에 네네네. 세트에 음원이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요 음원을 그대로 흘려듣기로 맞아요.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평소에 듣던 음원 흘려듣기, 평소에 보던 영상을 소리로만 흘려듣기. 흘려듣기.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그러면 효과가 없을 있다. 수가 없죠. 네. 자, 이렇게 오늘 정말 쪽집게 가회를 해주셨는데 오늘 원래는 영상 노출까지 제가 영상 어떤 거 봐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말 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영상 노출 같은 경우에 다음 편에서 제가 한 번 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다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책 그리고 음원까지 잘 기억하셨다가 실천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 정도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바로 집에 가서 이제 아이랑 실천해 볼 건데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귀한 정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